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세 습관, 움직임 습관이에요.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향해서 구부정한 자세, 특히 노트북 바닥에 놓고 커피숍 같은 데 보면 노트북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부정한 자세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눈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의식, 즉 항상 자세는 그냥 취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직장인들이 거북목 자세 많이 하고 오세요. 구분 등 자세, 구분 어깨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신을 먹여 살린 자세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수렵 채집 활동을 어디 저 사바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자세는 이런 자세가 안 나오겠죠.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죠. 뛰어다니고 목을 세우고 경계하고 또 쉴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사니까 뭐 이런 자세, 움츠린 자세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든 수렵 채집 활동이 모니터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서류 작성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의식, 거기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온 거예요.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또 보상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적응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스트레스, 보호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나오는 거북목 구분 등 구분 어깨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이런 습관이 있겠죠. 다리 꼬는 습관. 이건 골반 틀어지게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런 측면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어서 여러분 다리 꼬아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꼬았을 때 이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한쪽으로 다리를 오래 꼬고 이 자세가 습관이 되면 물론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자세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어딘가 뭐 이거 올려놓을 데가 없으면 팔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팔을 들 때 쓰는 에너지 소비량 있겠죠? 또 몸을 세우면서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 다리를 살짝 꼬아주고 스마트폰을 딱 올렸을 때 어딘가 거치대가 생기면서 어깨 근육이 일을 좀 덜하고 다리도 뭔가 조절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몸통 근육들도 조금 덜 쓰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뇌가 에너지를 덜 쓴다라고 빠르게 판단해서 지금 꼰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팔짱까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어딘가 기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습관이죠. 습관. 한 자세로만 계속 꼬면 골반이 왼쪽은 후방경사, 오른쪽은 전방경사 되면서 허리가 비틀리겠죠. 나도 모르게 계속 한쪽으로만 꼬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번갈아 가면서 꼬기도 하고 여행 갔다 한번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좌골앉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한 자세로 오래 하지 말고 이런 자세도 많이 하시죠. 네. 아, 네네네네. 이거는 완전 금기입니다. 금기. 여러분 목은요 안정성을 포기한 관절입니다. 허리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밑에 있는 관절, 이게 위에 있는 관절. 그 뼈와 뼈가 이렇게 맞물려요. 뒤에서 후관절이라고 해서. 그러면 회전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굴곡 신전이라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면 잘 일어나는데 회전은 잘 안 일어나게 제한을 줘요. 제한을 줘요.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감싸주고 있죠. 그러니까 허리랑 등은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이런 뼈들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목은요. 돌리면 휙휙 돌아가요. 시야 확보, 머리의 무게중심 조절, 머리의 수평 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목은 뼈 관절도 약간 사선으로 맞물려요.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경추 1번과 2번 뼈는 이 관절은 인대로만 잡혀 있어요. 유일하게 척추뼈 중에 디스크가 없는 관절이 경추 1번과 2번이에요. 이걸 막 내가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딱 끼고서 3차원으로 돌리고 기울이고 비틀고 숙이고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자세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육이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도 짓이기고 밀리고 근육도 막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육통 생기고 최악의 자세입니다. 이게 일할 때 할 수 있는 자세 중에 최악의 자세예요. 뭐 헤드셋, 헤드폰, 뭐 에어팟 이런 것들 쓰시고 뭐 타이핑 치시거나 업무 보시는 게 좋아요. 일하실 때. 이런 나쁜 자세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5분을 연속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그 정도로 조금씩 나눠서 5분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세웠으면 한 0. 몇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루 동안 5분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채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신경 쓰라는 이야기죠.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나이가 짐작이 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분들께서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가 이제 대학교 때 조금 안 좋았어요.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그때 당시 키보다 지금 한 16년, 17년 졸업하고 나서 흘렀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0.6cm가 컸어요. 저도 언제 그 키가 언제 회복이 됐는지는 재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30대 후반 되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영양제가 막 그 정수기 위에 쌓이면서. 그때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쟀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키가 커져 있는 거예요. 원래 퇴행화 계산을 하면 한 1cm 정도 줄어드는 게 맞아요. 유지가 되거나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키가 컸다? 자세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언제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대개 한 3개월 정도로 봅니다. 3개월 정도로 보고요. 또 길게 걸리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구부정한 자세 습관이 오래 있었던 분들이라면 인대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은 쓰는 대로 바뀌어요. 지금 순간순간의 자세 습관과 움직임에 따라서 그 자극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쭉 펴고 천장을 향해서 쭉 몸을 늘려보세요. 하나, 다시 원래대로 내렸다가 다시 둘, 후.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시작하거든요.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은 구부정한 자세 습관이 많이 나오죠. 앞쪽이 짧아져요. 뒤쪽 근육이나 근막이나 힘줄들이 늘어나요. 그냥 우리 인체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는지 이게 무슨 카레인지 돈가스인지 뭐 값비싼 스테이크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갔을 때 화학적 요소가 중요한 거죠. 단백질이냐? 그러면 단백질을 어디서 분해를 하고 어떻게 생리학적인 대사 과정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걸 그냥 그 물질에 따라서 그냥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압축이 되어 있느냐, 늘어나 있느냐, 그 조직이. 이 자극이 얼마나 반복이 되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느냐. 그런 물리적, 화학적, 그런 전기적 자극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조금 우울감이 있는 분들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계세요. 이 사람이 우울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세가 이러니까 이런 자극 받으니까 나중에 막 그 뼈도 막 골밑 무너지잖아요. 그게 골다공증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세 습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척추 무너졌다 하시는 분들이 그 순간순간의 자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숙이는 패턴이 많으셨던 것 뿐이에요.